회장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게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최명지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죽으라고 계단에서 밀었던 것이 최명지의 무덤을 파괴될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구하나와 윤성호가 의사의 말을 듣는 사이 최명지는 슬금슬금 뒷걸음질로 병원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명지 자신을 더욱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는 일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구하나는 병실 안 구석구석을 살피다 우연히 바닥에 굴러다니는 약병을 발견했습니다. 약병을 잡으려고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는 순간 예상치 못한 물건 하나가 그녀의 손끝에 걸렸습니다. 미묘하게 번들거리는 작은 기계 장치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내려앉은 구하나는 긴장 어린 눈빛으로 그것을 살폈습니다. 단순히 떨어진 전자제품 부품 같지는 않았습니다. 날카롭게 빛나는 금속 부분과 작은 전선이 보이는 것이 영락없는 도청 장치였습니다. 구하나는 즉시 정신을 다잡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최명지가 설치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지만 그 이름을 바로 입에 올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엿듣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장치를 떼어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서며 곧장 윤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구하나는 간결하고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약간 떨리긴 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전화를 받은 윤성호 역시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청이요? 그것도 유진 엄마 주변에서요? 윤성호는 한숨을 삼키며 분노와 당혹감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누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짓을 했는지 빠르게 가늠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 최명지 쪽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으니 저희가 먼저 함부로 움직이면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구하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 작은 기기를 폭로해버리고 싶었지만 모르는 척하며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도청장치 일단 잘 보관하세요. 분석은 필요하겠지만 괜히 흔적 남기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윤성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최명지와 윤세영 모녀의 악랄함을 여러 번 겪어본 터라 섣부르게 행동하면 더 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도달할 듯한 긴장감이 휴대폰 너머로도 전해졌습니다. 구하나는 평소 침착한 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신여진을 향해 또 무슨 짓을 꾸밀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깔린 어두운 의도를 생각하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구하나는 잠깐 눈을 감고 심호흡했습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다룰지가 앞으로의 모든 국면을 좌우할 테니까요. 당분간은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좋겠어요. 구하나는 결심이라도 서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청장치가 발각된 순간부터 조용한 전쟁이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았지만 신여진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만은 확고했습니다. 윤성호 역시 단호한 기색으로 동의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라는 것. 최명지의 조급함을 역이용하기 위해서라도 들키지 않고 사실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 작은 기기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무언가 큰 음모가 꿈틀대고 있다는 신호. 구하나와 윤성호는 그 진실에 다가서려면 더 치밀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긴장과 함정이 도사리는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청장치를 목격한 뒤 구하나는 마음이 열 길은 더 깊어졌습니다. 윤성호와 상의한 뒤에도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문제를 황진구에게도 알려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그녀는 마침내 그를 불러 상황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여진 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사람 중 하나가 황진구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근처 카페 테이블 한 구석,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자리에서 둘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황진구가 커피잔을 내려놓자마자 구하나가 종이봉투 안에서 도청장치를 꺼냈습니다. 조그만 기계가 형형한 빛을 반사하자
황진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그 도청장치라는 거죠. 대체 왜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황진구는 숨을 고르며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누군지 딱 잘라 말하긴 이르지만 아무래도 최명지 쪽 아닐까 싶어요. 이미 수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예요. 구하나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눈길을 멀리 던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가는 유리창 밖, 누구도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 부르면 안 돼요. 불법 도청이면 명백한 범죄잖아요. 흥분을 감추지 못한 황진구가 목소리를 높이자 구하나는 재빨리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쉿 진구씨. 지금 경찰 부르면 최명지가 증거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괜히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요. 구하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동자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판사판식으로 접근하기엔 리스크가 컸습니다. 황진구는 답답함을 삼키듯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그 억울함과 화가 그의 표정에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하나가 차분한 어조로 차근차근 설명하자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구하나는 조용히 그의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기보다 최명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해요. 확실한 증거든 아니면 최명지가 알아서 꼬리를 밟게 되는 순간이든 그걸 기다리는 거죠. 곧 회장님도 퇴원하시니까 그때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황진구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적시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 당장이라도 최명지에게 달려가 시비를 가르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도청장치 얘긴 우리 둘, 그리고 윤 선생님까지 세 사람만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회장님한테도 아직은요. 구하나의 어조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단호함이 맺혀 있었습니다. 황진구도 그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큰 틀에서 역공을 준비하려면 최대한 조용히 평온한 척해야 한다는 것. 둘은 망설임 끝에 조용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더 깊이 파고들 기회를 엿보자는 침묵의 전략. 당장 최명지를 몰아세우는 건 순식간에 통쾌함은 줄 수 있었지만 더 큰 진실에 접근하지 못할 공산이 컸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고요한 눈빛이 교차했고 순간 두 사람 모두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기필코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신여진은 재활치료실에서 천천히 다리를 움직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여전히 머리의 감도는 통증이 불편했지만 그보다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지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옆에서 지지대로 서서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살뜰히 신경 썼습니다. 땀에 젖은 신여진의 이마가 반짝이는 걸 보며 구하나는 연민과 결의가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하나야, 나 빨리 병원 밖으로 나가야 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어. 거칠게 숨을 내쉬면서도 신여진은 굳은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분명치 않아도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사건과 진실이 도사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구하나는 한쪽 팔로 신여진을 받쳐주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니까 조금 천천히 하셔야 해요. 입으로는 진정시키면서도 그녀 역시 신여진이 회복되어 병실 밖으로 나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명지가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니 계속 병원에만 머무는 것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는 입원 치료가 아니라 통원 재활을 해도 될 정도로 회복이 빠르네요. 그 말에 신여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눈동자는 은은한 빛을 띄었습니다. 구하나는 그의 팔에 손을 올리며 환히 웃었습니다. 곧 퇴원수속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여진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초조함이 스쳤습니다. 나는 뭔가 많이 잘못했던 것 같아. 계속 그런 느낌이 들어. 아직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가를 해쳤던 것 같고
아직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것 같아. 낮고 힘겨운 목소리였습니다. 구하나는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도청장치, 최명지의 음모, 그리고 신여진이 스스로 밝혀야 할 과거의 악행, 이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이제부터 천천히 되찾으시면 돼요. 저도 옆에서 도울게요.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구하나는 그 진심을 담아 신여진에게 용기를 주려고 애썼습니다. 그 순간 신여진의 시선이 살짝 흔들렸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깨닫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나온 시간과 죄책감이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나날이 운동량을 늘려가며 신여진은 병실 안에서 벽을 짚고 걷기도 하고 휠체어를 잠시 벗어나 스스로 일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 의지는 대단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이지 않는 적막감 속에 떠오르는 기억의 파편들, 그것이 그녀를 더욱 초조하게 몰아넣는 것 같았습니다. 구하나는 그런 신여진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결심했습니다. 퇴원 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더 강해져야 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명지의 음모가 신여진을 다시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야 한다고. 도청장치 사건이 암암리에 진행되는 지금 어쩌면 퇴원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최명진은 창문 밖 어둠을 응시하며 잠에 들지 못한 채 방 한가운데에서 서성였습니다. 신여진이 곧 퇴원한다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 심장이 쿵쾅대며 도무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저지른 일이 혹시 드러나진 않을까? 이미 도청장치는 제 역할을 다했을까? 수많은 걱정이 머리를 후벼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윤세영이 방문을 살짝 열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둑한 조명 아래 마주한 모녀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무슨 일 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윤세영은 최명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최명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껏 굳은 입술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마. 괜히 말 꺼냈다가 더 골치 아파질 수도 있어. 최명지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차분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폭발 직전의 위태로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의아해하며 방 한편에 놓인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야? 엄마가 뭘 그렇게 고민하고 왜 이렇게 겁내는 건지 좀 말해주면 안 돼? 그녀는 알고 싶었습니다. 최명지가 숨기는 비밀이 무엇인지, 왜 이토록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그러나 최명지는 완강했습니다. 네가 알아봤자 좋을 거 없어.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괜히 입 잘못 놀리면 우리 다 끝장이야. 최명지의 차가운 말투에 윤세영은 생소한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불안함, 공포, 그리고 어쩌면 분노까지. 왜 최명지는 자신까지 이 어둠 속에 방치하는 걸까? 최명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신여진이 퇴원해버리면 머지않아 자신이 해온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기업 사냥부터 호흡기 제거 시도, 그리고 윤유진에 관한 끔찍한 비밀까지. 윤세영에게는 차마 털어놓을 수 없는 것투성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발이 묶인 채 그저 날이 밝아오는 게 두렵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세영도 그저 묵묵히 넘어갈 수만은 없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어린애 아니야. 진짜 뭔 일 있으면 이제 같이 해결해야지. 윤세영은 최명지의 어깨 너머로 스치는 짙은 그림자를 보며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그렇게 모녀는 서로 다른 불안의 그림자에 잠식된 채 깊어가는 밤을 하염없이 견디고 있었습니다. 최명지는 한숨을 쉬며 창밖의 어둠 속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미묘하게 귀를 때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자꾸만 사나운 예감이 들었습니다. 신여진의 퇴원이 가까워질수록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입을 닫고 윤세영마저 막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들 자신에게 남은 길은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덧없이 깜빡이는 전등 아래 모녀의 침묵은 한층 더 짙어만 갔습니다. 드디어 퇴원 수속을 하는 날, 구하나는 휠체어를 밀며 신여진을 병원 로비로 안내했습니다. 대형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초봄의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신여진은 살짝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병원 밖 공기, 자유, 그리고 한편으로는 감도는 두려움. 기억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밖에 나가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 신여진의 호흡이 서서히 가빠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숨쉬기가 좀 갑자기 너무 힘들어. 말끝이 가라앉는 동시에 신여진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구하나는 화들짝 놀라 자세를 낮췄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저 바로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구하나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로비 한편에 간호사가 보였고 바로 그쪽으로 달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여진이 애써 구하나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수첩 최명지 뭔가 기억이 날 듯 말 듯해. 신여진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지고 두 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심연 속에서 뭔가 중요한 순간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순간 귀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수첩이라는 말이 귀에 또렷이 꽂혀왔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도 신여진이 중얼거리던 단서였으나 제대로 묻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숨을 고르며 재빨리 신여진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호흡부터 천천히 가다듬으세요. 병원 로비는 제법 북적였지만 그들만의 작은 공간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신여진의 눈빛에 서려있는 공포와 죄책감이 교차하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구하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대로 신여진이 무리해서 기억을 끄집어내다 또 쓰러지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최명지가 나한테 진짜 많은 짓을 했어. 확실해. 근데 나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신여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울먹일 것 같았습니다. 구하나는 가슴이 저릿했지만 지금은 시간을 더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의사를 부르러 달려갔습니다. 잔뜩 긴장한 간호사들이 곧 달려와 신여진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찰나의 틈에 신여진은 공허한 눈으로 로비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잊어버린 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기분이 머리를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숨이 닿지 않는 곳에서 묵직한 어둠이 그림자처럼 뒤따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구하나가 의사와 함께 돌아오자 신여진은 마치 무언가를 움켜쥐려다가 놓치는 사람처럼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 손등 위에 파랗게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걸 꼭 말해야 하는데. 그러나 의사가 상태를 진정시키려 애쓰면서 신여진의 목소리는 이내 끊겼습니다. 허둥지둥 거리던 로비는 작은 소동으로 가득 찼고 구하나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수첩과 최명지라는 단어가 일으킨 파동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구하나는 이 파편 같은 기억이 반드시 거대한 진실과 이어질 거라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구하나가 로비를 벗어나 의사를 부르러 간 사이 복도 저 멀리서 최명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여진을 노려보는 눈빛에는 증오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 신여진은 아직 정신을 수습하지 못한 채 최명지가 다가오는 기척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최명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다가온 뒤 휠체어 뒤에 멈춰 섰습니다. 기분 나빠. 꺼져. 신여진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냄새, 이 기운, 이 존재 자체가 불쾌하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제대로 최명지를 인식하진 못한 상태였습니다. 최명지는 입술을 앙다물고 힐끗 주변을 살폈습니다. 병원 로비에 급히 움직이는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있었지만 현재 이 지점만큼은 순간적으로 시야가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게 얌전히 가시지 그랬어요. 기억이 돌아오면 저는 끝장난다고요. 최명지는 속삭이듯 말하며 휠체어 손잡이를 쥐고 있던 자신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차가운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신여진은 약간 정신이 흐릿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귓가를 때리자 반사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야 하지마. 신여진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최명진은 이미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영영 자신이 덮어온 비밀이 폭로될 게 뻔했습니다. 최명진은 두 눈을 질끈 감고 휠체어를 매섭게 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경사가 있는 방향, 바로 병원 앞 계단 쪽으로 휠체어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형님. 그 차가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휠체어는 한없이 기울어져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신여진의 짧은 비명이 로비 한복판의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휠체어가 계단을 부딪히는 충격음이 처절하게 들렸고 신여진은 힘없는 손짓으로 허공을 움켜쥐다 이내 계단 아래로 굴렀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일제히 달려오고 몇몇은 경악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최명진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잠시 후 커다란 혼란이 몰려올 테니 그 사이를 틈타 벗어나야 했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지만 간신히 다리를 움직여 빠른 걸음으로 뒤편 출구를 향해 사라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없었다는 듯. 그 순간 로비는 환자와 간호사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신여진의 움직임은 점점 힘을 잃고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바닥을 물들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숨소리는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최명지를 본 사람이 없었는지 혼란 속에서 범인의 흔적은 곧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초 뒤 구하나가 의사와 함께 달려왔을 땐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참혹해져 있었습니다. 최명지의 아기는 그렇게 예고 없이 밀려왔고 신여진은 또 한 번 죽음과 맞닿은 문턱에 선체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구하나는 자신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걸 느끼며 정신없이 계단 아래로 뛰어들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신여진의 모습을 본 순간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부터 흘러내리는 선홍빛 피, 흐릿해진 그녀의 눈동자, 떨리던 손가락이 가늘게 경련을 일으키는 광경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곁에 있던 간호사들도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바로 뒤따라 도착했지만 이 긴박한 상황은 이미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 보였습니다. 구하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주변에 응급호출을 요청하며 한 손으로 신여진의 머리를 지지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들리세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그녀의 간절한 외침이 허공에 메아리쳤습니다. 신여진의 흐릿한 눈동자가 살짝 움직였지만 곧 다시 감겨버렸습니다. 분명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조심히 걸어나갈 생각을 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이렇게 의식을 잃어버리다니. 의료진들이 재빠르게 들것을 가져와 신여진을 눕혔습니다. 맥박이 약합니다. 얼른 응급실로 이동해야 해요. 차가운 지시음과 함께 신여진은 산소 마스크를 대고 급히 실려갔습니다. 구하나는 비틀거리며 뒤를 쫓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라진 최명지의 흔적을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혼란 속에서 아무도 그녀의 모습을 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직감은 이미 최명지의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은 그녀의 소행이 아닐 리 없었습니다. 구하나는 떨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주저앉히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자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멈춰가는 맥박을 확인하고 피가 고이는 곳을 지혈하려는 시도로 시간은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두부 손상이 심각합니다. 골절 가능성도 있고 출혈이 계속되는데. 긴급한 목소리에 절망감이 더해졌습니다. 구하나는 눈물을 삼키며 문틈 사이로 신여진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대로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이 머리를 채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병원 전체가 다시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엘리트 회장의 추락 사고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안전요원과 스태프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 사이 구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병원 측에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최명지가 관련되었다는 의심은 쉽게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고 괜히 혼선을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피로 얼룩진 바닥을 바라보며 구하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설마 계단 쪽으로 밀었다고? 대체 어떻게 누가 봤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신여진의 목숨이었습니다. 제발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목숨을 건 의식을 놓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는 구하나의 기도가 공허한 병원 복도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최명진은 이미 그 자리를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모든 이들의 비명과 혼란이 뒤섞인 가운데 새하얀 조명이 비추는 수술실로 신여진이 옮겨지면서 긴박한 상황은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사건 보고가 들어가자 경찰이 현장으로 바로 출동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CCTV 영상이 모아지며 계단 위에서 신여진의 휠체어가 괴이한 각도로 밀려간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있던 사람의 모습 또한 식별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최명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최명지는 한 사무실에 격리되어 경찰의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지만 입술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대책을 준비한 듯 차분해 보였습니다. CCTV상으로는 직접 휠체어를 밀어서 사고가 난 걸로 보이는데 변명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남자 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디오 클립을 돌려볼수록 고의적인 행동이라는 결론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명진은 눈을 살짝 흘기며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이 갑자기 몸을 막 흔들어서 손 놓치고 그만 진짜 우발적인 사고였다니까요. 반복되는 변명이었고 무책임한 언행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로서는 말 그대로 증거가 충분한 상황. 그녀의 변명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태블릿으로 CCTV 영상을 재생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신여진이 힘없이 앉아 있었고 최명지가 휠체어를 잡은 뒤 일정한 각도와 힘으로 민 동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인물이 시야에서 벗어나는 찰나를 노린 듯 했습니다. 이 화면 최명지 씨가 스스로 휠체어를 강하게 미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피해자가 몸부림치는 건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는 깔끔하게 정리된 증거를 바탕으로 최명지를 압박했습니다. 최명지는 더 이상 뒤로 뺄 구멍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카메라 각도 이상하잖아요. 형님이 진짜 갑자기 허우적댄 거예요. 저도 막으려다 놓친 거라고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거짓이 섞인 목소리에는 간절함보다는 뻔뻔함이 더 강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더니 예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살인미수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신여진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자 최명지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잠깐만요. 진짜 그냥 사고였어요. 억울하다고요. 그녀는 격렬히 항변했지만 경찰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흐른 뒤 최명진은 수갑은 아니었지만 신병 확보 상태에서 경찰차로 이송되었습니다. 언론과 사람들의 시선이 곧 이 사건에 집중될 것이 뻔했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었기에 최명진은 안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아직도 뺑소니 사건, 기업 사냥, 호흡기 제거 등 더 큰 범죄들이 남아있었고 이것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른다면 자신은 완전히 파멸될 게 뻔했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하면서 최명진은 창문 틈으로 병원 건물을 노려봤습니다. 이대로 그냥 무너질 순 없어. 강렬한 분노와 불안을 동시에 품은 얼굴이었습니다. CCTV 영상이 결정적이긴 해도 어쩌면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머지않아 알게 될 사실은 신여진의 상태와 추가 증거들 때문에 더욱 궁지에 몰릴 거라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고로 응급수술실에 실려갔던 신여진은 다행스럽게도 가까스로 생존했습니다.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처치를 한 덕이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뒤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는 그 순간 신여진은 새벽녘에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병실 안에는 윤성호와 구하나 그리고 황진구가 번갈아가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간헐적으로 들리는 기계음 속에서 신여진이 눈꺼풀을 찡그리자 구하나는 다급히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정신 드세요? 괜찮으세요? 한껏 걱정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여진은 숨을 몇 번 몰아쉬더니 고개를 힘겹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여기가 어디지? 하나야. 신여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금세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가슴을 들썩였습니다. 윤성호가 다가오자 신여진의 시선이 순간 멈췄습니다. 당신 맞지? 그땐 왜? 신여진의 말은 혼란스러웠지만 윤성호를 인식하는 듯 했습니다. 이어서 기억의 문이 급속도로 열리는지 신여진은 과거의 잘못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진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어지럽지 않으세요? 지금은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는 걱정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신여진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우리 딸 유진이 그 아이 최명지가 뺑소니를. 단편적인 기억이 아닌 전부가 이어져 입 밖으로 쏟아졌습니다. 신여진은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에는 참회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명지가 자신의 호흡기를 빼려 했던 일도, 계단에서 휠체어를 밀었던 순간도 모두가 엉켜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듯 했습니다. 구하나는 숨죽여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괜찮아요. 천천히 호흡하세요. 슬픔과 안도감이 교차된 목소리였습니다. 구하나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원망과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신여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성호도 굳은 표정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이제야 알았네. 최명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이 어떤 일에 용서를 빌어야 하는지도. 그 말에 신여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피해온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황진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최명지는 이미 잡혔어요. CCTV에 찍혀서 빠져나가긴 어려울 거예요. 예전 일들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요. 신여진은 떨리는 손을 이불 위에 올리고 눈을 꾹 감았습니다. 그토록 막고 싶었던 순간이지만 이제 더는 도망치거나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 기억났어. 전부 최명지 짓이야. 결연한 목소리, 떨리지만 단호한 의지였습니다. 구하나와 황진구는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후에 불어닥칠 파장은 거셀 테지만 어쨌든 이 순간은 진실을 향해 가는 첫걸음이 될 터였습니다. 병실 한 구석에서 윤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여진이 모든 죄값과 책임을 인정하는 날이 오리라 믿은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녀가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기억은 비로소 커다란 물결이 되어 모든 인물을 뒤흔들 준비를 갖춘 것이었습니다. 공항 근처 어두운 주차장. 최명지는 잡히기 직전이었지만 마치 마지막 발악을 하듯 윤세영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게 했습니다. 둘은 차 안에서 긴장감에 사로잡힌 채 마주 앉았습니다. 최명지는 신여진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해외로 나가야 돼. 벌써 경찰한테 다 들켰고 형님도 깼다잖아. 이젠 시간 없어. 그녀의 음성은 다급했고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엄마가 이토록 초조해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듯 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엄마의 악행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으나 어디까지인지 전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피부치라는 이유로 엄마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응, 그럼 남은 재산 정리해서 같이 가. 윤세영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를 배신하기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최명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트렁크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뭉치와 서류 몇 개가 보였습니다. 돈 좀 챙겼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바로 공항 가자. 자동차 시동이 걸렸고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가 번뜩였습니다. 두 모녀는 차 안에서 달리는 내내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윤세영은 창밖의 스산한 풍경을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최명지는 가속 페달을 힘껏 밟으면서 이대로 완벽히 도망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사실 모녀 간에도 균열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최명지는 윤세영을 위해 모든 악행을 저질렀다 여겼지만 윤세영 입장에선 엄마가 지나친 탐욕과 폭주로 자신마저 올감했다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의 숨통을 조일 정도로 상황이 급박해져 상호 비난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공항 근처에 도달하자 최명지는 다시 한번 윤세영을 확인했습니다. 티켓도 다 준비해놨어.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 가서 새 이름으로 새로 시작하자. 말은 간단했으나 윤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떤 낯선 나라에서 계속 도망자 신세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자신에게 가능한 일일까? 결국 윤세영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엄마를 배신할 수도 그렇다고 이대로 함께 도망치는 것이 옳다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모녀의 동맹은 불안정한 채 마지막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번쩍이는 도시의 불빛이 모녀를 스쳐갔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도망칠 수 없는 진실을 비추는 조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최명진은 운전대 위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신여진이 깨어났으니 자신에 대한 증언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이라도 건져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스스로도 이미 늪에 깊이 빠진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향해 이끌리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알 수 없는 공포가 두 사람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공항 주차장에서 차를 멈춘 뒤 최명진은 짐부터 체크인하자며 서둘렀습니다. 윤세영은 망설이는 눈빛으로 엄마를 지켜보다가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핑계를 대고 혼자 주차장 한편에 남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뛸 정도로 초조했지만 이대로 비행기에 오르는 게 맞는지 마지막으로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최명지의 휴대폰이 미묘하게 진동했습니다. 윤세영은 곧장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쓱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경계심에 전화를 끊으려다 문득 엄마의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들이 궁금해졌습니다. 늘 뭔가를 숨기는 모양새였던 엄마였기에 혹시 중요한 증거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여기에 뭐라도 있는 건가? 혼잣말을 하며 비디오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폴더 하나가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지만 앞뒤로 추측해서 입력해보니 허무하게도 시크릿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잠시 후 숨겨진 동영상이 여러 개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밤늦은 도로 위 차가 달리는 장면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수석에서 희죽거리는 목소리, 이번에야말로 끝내야지 하는 여자의 낮은 속삭임. 그 뒤 곧 폭주하는 차가 인도 쪽에서 사람을 치고 달아나는 장면이 짧게 포착됐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뺑소니 범행의 실제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돼 엄마 정말 이 정도까지.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 속 사람을 봤더니 운전대에 앉아있는 건 최명지였습니다. 배경음으로 희미하게 들리는 숨 헐떡이는 소리, 그리고 윤유진을 언급하는 음성이 포착됐습니다. 윤세영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막연히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 파일을 재생하자 이번엔 신여진의 병실에서 몰래 카메라로 찍은 듯한 장면이 비쳤습니다. 최명지가 호흡기 튜브를 조금씩 빼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화면에 비치는 시커먼 욕망과 증오. 윤세영은 입이 말라왔습니다. 그때 그냥 죽었으면 됐을 텐데 괜히 깨어나서 또 골치 아프게 하네. 최명지의 소름 돋는 독백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윤세영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윤세영은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했단 말인가? 윤세영은 울먹이며 화면을 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해 이거 그냥은 못 넘겨. 결심이 서자 윤세영은 달아오른 뺨을 식히려 애썼습니다. 곧 다가올 최명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그저 덮고 해외로 도피하는 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윤세영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한번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미 멈출 수 없는 진실이 손 안에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그것을 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저앉을 듯 비틀거리면서도 그녀의 마음에는 다시금 뜨거운 울분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신여진이나 구하나 그리고 그 외 모든 피해자에게 최명지가 저지른 짓을 사죄하고 책임지게 하겠다고. 그 길이 그녀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용서의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까지 도착한 최명지는 초조하게 여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세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딜 간 거야? 조급함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사이 여러 명의 경찰이 최명지 쪽으로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안내 방송이 울리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지 씨 맞으시죠? 폭력행위랑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그들은 단호한 태도로 최명지를 둘러쌌습니다. 최명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미 병원 CCTV와 추가 증거가 확보된 탓인지 물증은 확고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사고였어요. 일부러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해봤지만 경찰들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신여진이 깨어나 자신의 증언을 덧붙였다는 얘기도 들어왔습니다. 모든 길이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공항 보안요원과 경찰들이 일제히 최명지를 제지했습니다. 최명지는 마지막 몸부림을 치듯이 난동을 피웠습니다. 비켜요. 이건 불법 체포야. 외침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영장 사본까지 제시하며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공항 스피커에서 나오는 기계적인 안내 방송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겹치면서 현장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최명진은 억지로라도 게이트를 통과하려 애썼지만 결국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찰 한 명이 수갑을 꺼내려는 모습을 보이자 최명진은 눈을 부릅뜨며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신여진이 갑자기 몸을 움직여서 내가 놓친 거라고 했잖아. 그냥 사고였다고. 하지만 이미 판단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더 큰 범죄 혐의, 즉 뺑소니 교사와 불법 도청, 호흡기 제거 시도 등등이 차례로 쏟아져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울부짖고 소리쳐 봐도 증거와 목격담은 강력했습니다. 한편 어디선가 윤세영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엄마를 향해 단 한 발자국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비참하게 체포되는 엄마를 보는 윤세영의 눈빛엔 복잡한 슬픔과 결심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너까지 날 배신해? 너도 공범이잖아. 너도 같이 있었잖아. 그 비명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윤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이 최명지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그녀는 비명과도 같은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게 굴러가고 무너져 내린다 해도 막을 방도는 없어 보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모든 걸 마무리하려 했던 최명지의 계획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발악도 물거품이 되고 최명지는 경찰차로 이송되었습니다. 남은 건 그녀가 그토록 쌓아올린 거짓과 범죄 기록들을 법정에서 하나하나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한때 모든 걸 소나기에 쥐려 했던 그녀였지만 결국 죄의 사슬이 그녀를 뒤엉켜 구속하고 말았습니다. 최명지가 체포된 뒤 윤세영은 허탈하게 공항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막상 현실로 닥치니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자신은 또 어떻게 청산해야 할지 수많은 생각이 겹쳤지만 일단은 집도 회사도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황진구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윤세영을 바라보다 다가와 섰습니다. 괜찮아?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엔 복합적인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노, 실망, 동정, 연민. 윤세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어? 엄마가 그런 짓까지 했을 줄은 몰랐어. 아니,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도 내가 제대로 막질 못했어.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힘도 핑계댈 여유도 없었습니다. 황진구는 피곤한 표정으로 숨을 고르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다잡은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일은 내가 정리할게. 넌 당분간 쉬어. 불법 자금 유출이나 횡령 쪽은 벌금이나 조사 정도는 받을 수도 있어. 근데 고의성 없다고 판단되면 큰일까진 안 갈 거야. 그의 말투는 평소처럼 차갑지 않았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윤세영을 어떻게든 보호해주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윤세영은 울먹이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 마지막에 널 더 상처 입히지 않아서 그건 다행인 것 같아. 황진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웃고 사랑하고 그건 힘들겠지만 그래도 널 완전히 미워하진 않으려고 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니까. 네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이지. 윤세영은 비로소 머리를 들어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서늘하면서도 어딘가 부드러운 그의 눈빛에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말을 마친 그녀는 가방을 챙겨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갈 곳은 없었지만 어디라도 한 발짝씩 내디뎌야 했습니다. 뒤늦게라도 모든 죗값을 치르고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